일어나는 한 생각,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알아채는 것, 신기도. 이게 성찰입니다. 앞에는 조냥, 이것은 성찰. 윗바사나가 여기에 돼요. 신기도, 성찰. 근데 성찰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것과, 하나는 하나의 사태를 놓고서 그것만, 다른 건 다 끊어내고 그것만 집중하는 두 가지 성찰법이 있다. 남방불교의 윗바사나는 두 개를 동시에 써요. 집중과 성찰을 동시에 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크게 대상이 신수신법입니다. 신, 내 몸, 수, 감정, 감각, 그 다음에 심, 의식, 법, 진리. 이 네 가지를 보는데 제일 첫 번째 심부터 시작한대요. 몸부터. 그래가지고 만약 이걸 본다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해버려요. 그게 벌써 이게 집중과 성찰이 동시에 들어있죠. 이거 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택하니까 집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의지를 빼요. 여러 개 중에 선택했기 때문에 의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의지를 빼요. 왜? 의지가 들어가면 사대 분별이니까 있는 그대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대 분별 작용을 빼기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인위적인 분별이나 의지작용, 희노애락을 빼고서 그냥 관찰할 뿐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게 보인대요. 그래서 간화산이나 하두산이나 했을 때 여기는 집중이고 성찰이라 해서 논의하는데 실제로는 같이 가고 있어요.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지. 관찰이라는 건 이미 의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관찰하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를 빼고서 그냥 보기만 하는 관찰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의지를 가지고 관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식의 답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명상 윗바사나가 뛰어난 게 내식의 의지를 빼고서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변화의 실상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 변화는 홀로가 아니라 이것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를 봤는데 총체를 읽어내게 돼요. 첫 번째 모든 건 변한다. 어떻게? 이것과 외부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일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궁극에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태가 이럴지라도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와버려요. 그냥 무심히 바라봤는데 실상이 읽히니까 의지를 빼고 보는 게 관건이에요. 어렵네요. 성찰 공부가 두 가지. 네, 두 가지라고. 다시 한번 첫째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집중. 집중이요. 네. 집중, 하나의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차리는 것. 의식을 빼고 알아차리는 것. 의지와 의식을 빼고서, 감정을 빼고서, 의지, 의식, 감정을 빼고서 그냥 알아채는 것. 무심히 지켜보고 알아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건 현상적인 방법이고 내 마음으로 왔을 때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한 생각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 순서는 1번을 먼저 하고 나서 2로 가야 되겠네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알아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하나에 집중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가면 되죠. 첫 번째는 알아챔이에요. 그냥.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근데 그때 무심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보이고 변화의 실상 나게 된대요. 그게 남방 윗바사나의 공부 수행법입니다. 근데 그 대상은 네 가지로 신수신법을 본다는 것. 여기서 벌써 말을 한 겁니다. 막혀놓으며 막혀놓으니
도로 군자는 신기도변이다. 그 홀로 있을 때 자기를 삼가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는 아르채는 겁니다. 근데 신기도에 있을 때는 아르채는 것만 아니에요. 왜? 내가 개신 공부까지 들어가요. 개신 공부. 그렇게 알아채니까 개신 공부와 아르챔이 동시에 되죠. 존양과 성찰을 동시에 하는 게 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더 이제 이쪽 문장에 나왔을 때는 성찰 공부가 이제 더 핵심 키워드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게 존양이 있으면 반드시 성찰이 숨어 있고 성찰이 드러나면 존양이 또 숨어 있어요. 동전의 앞면으로. 그게 바로 존양과 성찰의 관계입니다. 존양은 성찰의 최고, 성찰은 존양의 용이에요. 이 두 문장을 이제 합관시키면. 지금은 따로따로 설명을 했는데, 관계가 어찌게 되냐. 존양이 성찰의 최고, 그 다음에 성찰이 존양의 용이다. 이게 존양이 돼야만이 성찰이 되고, 성찰한다는 것은 존양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 일 없을 때는 존양 공부를 하고, 일 있을 때는 성찰 공부를 하면 돼요. 매 순간 공부입니다. 일동일정이 공부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공부 그걸 터득해야 됩니다. 이런 글 공부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나를 대상으로 내면 공부를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원래 있는 그 성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중용이 공부하면 할수록 중용은 매력 덩어리라는 게 바로 여기서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맛본 대로 얘가 그 설명과 이해가 되거든요. 선생님도 그럼 평소에 이렇게 아이 저는 못 마음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글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니까 지금 버겁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음 공부해야 설명하는데 정말 이건 참 너무나 말은 소략한데 너무 소중한 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주자가 또 여기에서 신독을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독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호가 신독제 김장생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조선 동맥에 들어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독제 선생. 바로 여기에서 신독을 따신 거거든요. 홀로 있을 때 상관한다. 도대체 홀로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뭔 뜻인가? 이 홀로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주자가 와가지고 이것을 내적으로 설명합니다. 외적으로 설명한다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홀로 있을 때 나를 참되게 늘 가끔은 작업을 한다. 이게 신독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주자가 와서는 얘가 지금 내면 세계지 않습니까? 이 신독이에요. 이게 주자는 이것을 내면으로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내 홀로 있건 내가 아니면 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많이 있건 간에 원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요. 가운데 좀 보면 독자는 인소부지의 기소 독지지지하라. 독이라는 것은 타인은 알지 못하는 세계고 나 홀로 아는 세계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니까 놈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이게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다음에 참은 유지하고 악은 끌어내는, 그게 신도입니다. 이게 주자의 위대한 공헌입니다. 남들은 다 외적으로 했어요. 농마하고 있을 때는 자세히 가다가 뭐 세수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막 어떠고 하고 막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자는 그걸 넘어가지고 나 홀로만 알고 놈들이 모르는 그 세계,
겉으로는 착한 말하고 착한 표정 짓지만 속으로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서 딱 끊어줘요. 그 다음에 선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팽개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실천해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안에 일어나는 한 생각을 알아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신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종양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채려면 탁 그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인정 이렇게 되면 유학자 반열에 듭니다. 진짜 이래야 유학자예요. 뭐 중용 사서 바닥에서 유학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굳이 말하는 게 뭐 글 보고 애우고 문장 짓는 것은 공부 중에 있어서 제일 수준 낮은 공부다. 바로 이 존양성찰 공부를 해서 인간답고 생명다운 게 진짜 공부 중에 공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출세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 핫바리 공부로 봐요. 뭐 입신양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효경에서는 입신양명 이런 것도 인정했거든요. 근데 성리하고 와버리면 그런 것도 별로 좋게 안 봐요. 완전히 내면화 공부로 바뀝니다. 이게. 외면 공부에서. 그러면서는 이제 사회에 나가나 그다음 이것을 전 사회에 구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를 우리가 엄밀히 구별해야 되는데 유학이 조선을 망쳤다 그러는데 조선 유학은 성리학이거든요. 출사한 분들은 성리학자들이 말했을 때 지탄받는 대상자들이에요. 그런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매 글에 보면 학자를 경계했을 때 출세하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학 시절에 출세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런 경서를 봤다고 해서 유학자나 성리학자들이 말한 사람들은 도학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한 도학. 그 공부한 사람들도 계시지만 안 한 분들이 10중 8구예요. 그나마 조선 500년이 유지된 게 출사하지 않는, 출사했더라도 이 도학을 바탕으로 유학을 하신 분들 때문에 500년이 유지된 것이고, 유학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이 유학의 근본 정신이 이 도학을 버려버리고 출세학으로 삼은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중용을 배우면서도 그걸 구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중용하고 거리가 멉니다. 유학이 도학이 있고 출세학이 있어요. 근데 조선 유학의 기본은 도학입니다. 출세학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도맥을 잇는데 전부 도학 분자가 도맥을 이었지 출세한 사람들은 명맥을 거기에 이름을 집어 이어지지 못합니다. 율곡 선생이 출세한 폭이거든요. 율곡 선생은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뺐다가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출사 안 한 분들은 쉽게 들어가요. 바로 이 정신이 그 도맥에 도통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정신은 지금도 저는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세학으로서의 유학은 의미가 없지만 이 생명학과 인간의 근본에 치중하는 이 도학, 유학의 중에서도 도학 정신은 앞으로 오히려 더더욱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선생님 잘 몰랐는데 조선의 도매의 큰 분을 이렇게 좀 옆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조선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분이 드러난 분로는 태계 선생, 율곡 선생, 그다음 조광교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신독재 이런 분들, 김굉필 이런 분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김장생, 김종직 이런 분들 전부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김종직 무오사와 연루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조의대문 지어가지고 문종을 쫓아낸 세조를 그 항우에 빗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선비들을, 계획적 선비들을 이제 쓸어버리는 게 무오사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시 선비들이 이 도학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해보려다가 하는 게 기묘사, 조광조. 그 뒤에 와서 선비들이 이제 더더구나 수학론으로 집중을 하고 이렇게 경세학은 조금 등한시합니다. 그 부류의 존재들이 태계 율곡 선생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시절이 이제 유학자들이 그런 큰 차막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경세로 쭉 나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 누굽니까? 미수 허목 선생하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에요. 미수 허목, 우암 송시열. 이분들이 17세기를 이렇게 담당하지 않습니까? 16세기는 태계 미수 선생이고, 아니 율곡, 조광조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사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슈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실학이나 이런 새로운 학문으로 다산 선생님의 뭐 해강이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 19세기 가서 서양 열강 속에서 이제 화서 선생 같은 이양로 선생,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 장성의 노사 기정진 선생,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도 도학분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거 지금 존양성찰입니다. 핵심으로. 그걸 딱 존양성찰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경입니다. 경은 이 체와 용을 동시에 잡아요. 그래 전북대학교에 오종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니, 성함이 확실히 맞는 건 모르겠네요. 그분이 계시는데 주자 사당을 중국에 가서 참배를 갔답니다. 백록동 서원인가요? 하여튼 뭐 서원을 하나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명록을 쓰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이렇게 사람이 걸져요. 경자를 하나 아마 스타일상 그냥 얌전히는 안 쓰고 조금만하게 안 썼을 것 같아요. 힘차게 활달하게 썼을 것 같아요. 좀 크게. 이게 사원을 관리하는 분이 와가지고 꾀죄죄하고 흐름했대요. 그때 몇십 년 전이니까. 하는 말이, 지금까지 온 분 중에 으뜸 선생님이 오셨다고. 경자 하나 딱 쓰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걸 한마디로 조자가 엮은 게 경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태계 선생 서예전 하셨거든요. 그때 경자 이따만한 거 경자 전시했어요. 경이 공경하는 공경경. 예. 근데 공경경이 승격이에요, 승격이에요. 예, 이때 와버리고 완전히 승격이에요. 공경경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신경에 말하는 공경경을 가지면 경의 의미가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그놈을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이거에 설명을 버벅댔는데, 하여튼 이게 핵심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